여기 영국 최고급 호텔에서 일하던 영국인 셰프가 한식은 더럽고 근본도 없는 음식이라며 죽어도 한식을 입에 넣지 않을 것이라고 소리쳤다고 하는데요. 이 셰프는 억지로 가게 된 한식당에서 마주한 충격적인 장면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진실을 알아야겠다면서 한국으로 떠나버렸다고 하는데요. 그 한식당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걸까요? 제가 할머니의 식당, 이제는 제 식당이 된 주방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익숙한 향신료와 끓고 있는 소스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이게 바로 진짜 요리의 냄새죠. 제 이름은 엠마예요. 26살인 저는 요리에 관해서는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 자부해요. 영국 최고의 요리 학교를 나왔고 최고급 호텔에서 일했으니까요. 제 요리 실력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어느 날 아침 제 식당 문을 열었을 때 이상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길 건너에 새로운 간판이 걸리고 있더라고요. 서울 푸드, 정통 한국 요리라고요. 순간 코웃음이 나왔어요. 정통이라고? 양념이나 잔뜩 넣은 게 무슨 정통이야. 저는 중얼거렸어요. 저런 요리가 우리 동네에서 먹힐 리가 없어. 그런데 제 예상과는 달리 그 한국 식당은 날이 갈수록 번창했어요.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걸 보고 있자니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저 사람들 도대체 뭘 모르는 거야? 저런 음식을 진짜 요리라고 생각하다니. 저는 제 식당 메뉴를 고집했어요. 클래식한 영국 요리와 프랑스 요리가 줄을 이뤘죠. 이게 바로 진정한 요리예요. 양념 범벅이 된 한국 음식 같은 건 요리라고 할 수도 없어요. TV 프로그램 제안이 왔을 때 저는 망설였어요. 백인의 심사위원에게 요리를 평가받는 경연 프로그램이었어요. 저는 방송을 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죠. 하지만 이건 제 실력을 보여줄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죠. 제가 얼마나 뛰어난 셰프인지, 그리고 한식 같은 게 얼마나 형편없는지 모두에게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프로그램 첫날 한식 퓨전 요리를 만들라는 과제를 받고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과제야. 내 완벽한 요리에 저런 걸 섞으라고. 하는 수 없이 김치 리소토를 만들긴 했지만 매 순간 짜증이 났어요. 이건 요리가 아니에요. 그저 유행에 편승한 것뿐이죠. 흥미로운 조합이네요. 심사위원이 말했을 때 저는 속으로 눈을 굴렸어요. 흥미롭다고? 말도 안 돼. 이건 그냥 엉망진창일 뿐이야. 대회가 진행될수록 제 태도는 더 날카로워졌어요. 다른 참가자들이 한식을 칭찬할 때마다 속으로 비웃었죠. 저 사람들은 진짜 요리가 뭔지 모르는 거야. 양념 범벅에 홀딱 반해서. 마지막 날, 서울 푸드의 주인과 결승에서 맞붙게 됐을 때 저는 이를 갈았어요. 드디어 기회가 왔어. 내가 진짜 요리가 뭔지 보여주겠어. 한식 따위가 나를 이길 순 없어. 최종 과제는 영국식 피시앤칩스에 한국식 양념을 가미하는 거였어요. 저는 속으로 투덜거렸어요. 내 완벽한 요리를 망치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요리하는 내내 불만이 가득했어요. 고추장을 넣으면서도 이게 무슨 짓이람 하고 중얼거렸고, 김가루를 뿌리면서도 이러니까 요리가 망가지지라고 생각했어요.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내 요리가 최고야. 한식 같은 건 제 수준에 맞지 않아. 심사위원들이 제대로 된 안목이 있다면 당연히 날 뽑겠지. 그리고 우승자는 사회자의 말이 들렸어요. 저는 눈을 똑바로 뜨고 있었어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전 여전히 제가 최고라고 믿었으니까요. 한식? 그건 그저 유행일 뿐이에요. 곧 사라질 거야. 하지만 내 요리? 이건 영원히 사랑받을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요리니까. 결과와 상관없이 저는 제 요리 철학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제가 배운 게 최고고 다른 건 모두 한낱 유행일 뿐이니까요. 오늘의 도전 과제 우승자는 준석 씨입니다. 스튜디오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저는 거의 듣지 못했어요. 방 안의 모든 공기가 빨려나간 것 같았어요. 제가 졌어요. 그냥 진 게 아니라
현실에서도 저보다 더 잘하고 있는 바로 그 셰프에게 진 거예요. 준석 씨에게 축하한다고 말했어요. 실망한 기색을 감추려고 노력하면서요. 그는 정중하게 감사하다고 했는데 그게 저를 더 기분 나쁘게 만들었어요. 집으로 가는 길은 흐릿하였어요. 텅 빈 제 레스토랑 문을 열 때 패배의 현실이 무거운 담요처럼 저를 덮쳤어요. 이 대회에 모든 걸 걸었는데 제 레스토랑에 필요한 도약이 될 거라고 기대했거든요. 이제 저는 상처 입은 자존심과 산산조각난 자신감만 안고 떠나고 있었어요. 그 다음 며칠은 안개 속에서 지나갔어요. 레스토랑에서 늘 하던 대로 요리를 했지만 마음이 없었어요. 식당은 고집스럽게 텅 비어 있었고 그건 제 실패를 끊임없이 상기시켰죠. 한 저녁 가게를 닫으려고 할 때 직원들이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길 건너편에 새로 생긴 한식당 가봤어. 한 명이 물었어요. 정말 대단해. 맞아. 미안하지만 쉬는 시간에 거기서 밥 먹었어. 다른 한 명이 대답했어요. 음식이 너무 맛있고 서비스가 정말 좋아. 배신감이 느껴졌어요. 제 직원들이 경쟁업체에서 밥을 먹다니. 하지만 그들을 탓할 수는 없었겠죠. 그들은 다른 모든 손님들이 하는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었어요. 더 나은 레스토랑을 선택하는 거죠. 그날 밤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서울푸드가 왜 그렇게 특별한지 직접 봐야겠다고요. 그래서 다음 날 자존심을 꾹 누르고 길을 건너 준석 씨의 레스토랑으로 들어갔어요. 차이는 즉시 눈에 띄었어요. 제 레스토랑이 조용하고 대부분 비어있는 반면 서울푸드는 활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공기 중에는 지글지글 요리하는 소리와 행복한 대화 소리로 가득했죠. 친절한 서버가 저를 테이블로 안내하며 따뜻한 미소와 함께 메뉴를 건네줬어요. 메뉴를 보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질투, 맞아요. 하지만 호기심도 있었죠. 요리들이 매력적으로 들렸어요. 전통적인 한국 맛과 현대적인 기술의 조화였죠. 김치전과 와사비 라면을 주문했어요. 창문에 광고된 걸 봤던 요리들이에요. 기다리는 동안 다른 손님들을 관찰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들 모두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음식에 몰입하고 동반자들과 활기차게 대화하고 있었죠. 제 레스토랑에서 그런 열정을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나요? 음식이 나왔고 첫 입부터 이해가 갔어요. 김치전은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럽고 맛있었으며 새콤하고 짭짤한 맛의 균형이 완벽했어요. 와사비 라면은 놀라웠어요. 국물은 풍부하고 복잡했고 면은 완벽하게 익었으며 와사비의 힌트가 독특한 맛을 더해 제가 먹어본 어떤 라면과도 달랐어요. 먹으면서 여러 가지 감정이 밀려왔어요. 이 요리들에 들어간 기술에 대한 감탄,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를 거부했던 제 고집에 대한 후회, 그리고 그 모든 것 밑에는 제가 배울 게 많다는 점점 커지는 깨달음이 있었죠. 식사를 마무리할 때쯤 준석 씨가 주방에서 나왔어요. 우리 눈이 마주쳤고 잠시 숨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는 이미 놀란 표정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엠마 씨, 그가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기 오신 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음식은 어떠세요? 저는 자존심을 삼키고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정말 대단해요. 제가 말했어요. 이런 맛은 처음 봐요. 준석 씨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감사합니다. 그가 말했어요. 같은 셰프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 더 의미가 있네요.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물었어요. 주방을 보고 싶으세요? 그 제안에 놀랐지만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준석 씨가 바쁜 식당을 지나 그의 레스토랑의 심장부로 저를 인도할 때 익숙한 흥분이 일어나는 걸 느꼈어요. 주방은 활동의 소용돌이였고 셰프들은 숙련된 정확성으로 움직이며 아름다운 요리를 하나씩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여기가 마법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준석 씨가 자부심을 담아 말했어요. 모든 요리는 전통적인 한국 맛과 현대적인 기술의 조화예요. 과거를 존중하면서 미래를 받아들이는 거죠.
셰프들이 일하는 걸 지켜보면서 뭔가가 제자리를 찾았어요. 이건 단순히 맛있는 음식에 관한 게 아니었어요. 열정에 관한 거였죠. 모든 요리에 마음과 영혼을 쏟아붓는 것에 관한 거였어요. 손님들에게 단순한 식사가 아닌 경험을 만들어주는 거였죠. 준석 씨에게 돌아서며 목이 메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이걸 보여주셔서요. 저는 제가 왜 셰프가 되었는지 잊어버린 것 같아요. 준석 씨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우리 모두 때때로 그래요. 그가 말했어요. 중요한 건 다시 그 길을 찾는 거죠. 그날 밤 서울 푸드를 떠나면서 제 머릿속은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패배감을 안고 그 레스토랑에 들어갔는데 예상치 못한 것을 안고 나오고 있었어요. 희망이요. 그리고 아이디어의 시작이었죠. 준석 씨를 따라하려고 해서는 그와 경쟁할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어쩌면, 정말 어쩌면 그에게서 배울 수 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제 열정을 다시 찾을 때가 된 걸지도 몰라요. 같은 에너지와 창의성을 제 요리에 불어넣을 방법을 찾을 때가 된 거죠.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에 새로운 에너지가 넘치더라고요. 서울 푸드에 다녀온 게 제 눈을 뜨게 해줬고 저는 변화를 만들기로 결심했어요. 큰 변화 말이에요. 평소보다 일찍 제 식당에 도착했는데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가득했어요. 제일 먼저 한 일은 직원들을 모아 회의를 하는 거였죠. 자, 직원들의 궁금해하는 얼굴을 보며 말했어요. 우리 좀 판을 바꿔볼 거예요. 서울 푸드에서의 경험을 설명하면서 직원들의 표정이 놀람에서 관심으로 바뀌는 걸 봤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었어요. 인정했죠. 이제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할 때예요. 그 후 몇 주 동안 우리는 요리 모험을 시작했어요. 직원들에게 실험해보라고 하고 자기 아이디어를 내보라고 했죠. 처음엔 작게 시작해서 영국 전통 요리와 세계 각국의 맛을 섞은 퓨전 요리를 만들어 봤어요. 우리의 첫 시도는 한국식으로 변형한 shepherd 파이였어요. 전통적인 양고기 대신 불고기 스타일의 쇠고기를 썼고 김치 으깬 감자를 층으로 쌓고 고추장 그레이비 소스를 얹었죠. 몇 안 되는 손님들에게 인기가 있어서 우리를 더 밀어붙이게 했어요. 그 다음엔 변형된 풀잉글리시 브렉퍼스트를 만들었어요. 김치를 곁들이고 고춧가루로 맛을 낸 구운 콩을 서빙했죠. 익숙한 맛과 이국적인 맛의 조화가 손님들의 뭔가를 자극한 것 같았어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죠. 실험을 하면서 요리에 대한 사랑에 다시 빠지게 됐어요. 새로운 요리를 만들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맛을 조합하는 설렘이 제가 왜 요리사가 됐는지를 다시 상기시켜줬어요. 하지만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새 손님을 끌어들이는 데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서울 푸드의 그림자가 크게 드리워져 있었고 그들의 성공은 우리가 얼마나 멀리 가야 하는지를 계속 상기시켜줬죠.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준석 씨도 길 건너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걸 봤어요. 충동적으로 그를 불렀죠. 준석 씨, 잠깐 시간 있으세요? 그는 놀란 듯 보였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길을 건너 제게 왔어요. 에마 씨,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어요. 제안 하나 드리고 싶은데 협업에 관심 있으세요? 준석 씨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어요. 협업이라고요? 네, 말하면서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특별한 저녁 식사 행사요. 준석 씨의 한식과 제 영국 요리를 퓨전으로 만드는 거예요. 어떠세요? 잠시 준석 씨가 침묵하는 동안 제가 선을 넘었나 걱정됐어요. 하지만 그의 얼굴에 천천히 미소가 퍼졌어요. 재밌겠네요. 그가 말했어요. 한번 해봐요. 그 후 몇 주 동안 준석 씨와 저는 긴밀히 협력해서 퓨전 메뉴를 계획했어요.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죠. 한국 재료와 조리법에 대한 그의 지식이 제가 배운 유럽 요리법과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어우러졌어요. 김치버블 앤 스퀵, 불고기를 채우고
고추장 그레이비를, 얹은 요크셔 푸딩, 소주에 적신 스폰지와 유자 커드로 층을 낸 트라이플 같은 요리를 만들었어요. 각 요리는 익숙한 것과 이국적인 것의 완벽한 균형을 이뤘고 우리의 요리 배경이 진정으로 융합된 거였죠. 행사 당일 밤 우리 두 식당 모두 손님들로 가득 찼어요. 양쪽 식당에서 같은 메뉴를 내기로 했고 우리 팀들이 협력해서 요리를 준비했죠. 분위기는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흥분한 손님들의 웅성거림과 우리의 독특한 요리에서 나오는 향기로 가득했죠. 주방을 오가며 필요한 곳을 도와주고 손님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기쁨을 느꼈어요. 이게 바로 요리사가 된다는 거구나. 경험을 만들고 음식을 통해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거. 우리의 대표 요리 중 하나는 와사비 라면이었어요. 준석 씨가 그의 풍부하고 복잡한 국물 비법을 가르쳐줬고 저는 집에서 만든 와사비 페이스트로 독특한 맛을 더했죠. 손님들은 극찬을 했고 많은 이들이 지금까지 먹어본 것 중 최고의 라면이라고 말했어요. 한국식 치킨 윙도 데히트였어요. 고추장, 간장, 꿀을 섞은 소스에 재워 2번 튀겨 더 바삭하게 만들었죠. 준석 씨의 지도로 만든 단무지와 함께 냈어요. 매콤하고 달콤하고 새콤한 맛의 조화에 사람들이 2번, 3번씩 주문하더라고요. 하지만 아마도 가장 인기 있었던 요리는 김치버거였을 거예요. 전통적인 영국식 쇠고기 패티 위에 김치, 계란 프라이, 고추장 마요네즈를 얹었죠. 구운 마늘을 넣어 만든 수제, 브리오슈번에 넣어냈어요. 맛의 조화가 놀라웠고 곧 행사의 화제가 됐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손님들의 반응에 계속 놀랐어요. 그들은 단순히 먹기만 한 게 아니라 음식과 교감하고 있었어요. 재료와 조리법에 대해 질문하고 서로 음식을 나눠 먹으며 맛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죠. 제 식당에서 전에는 본 적 없는 수준의 열정이었어요. 한 노부부가 제 눈에 띄었어요. 할머니 식당의 단골이었는데 제가 인수한 후로는 오지 않으셨거든요. 지금은 불고기를 채운 요크셔 푸딩을 맛있게 드시고 계셨어요. 에마, 얘야, 제가 지나갈 때 할머니가 부르셨어요. 이거 정말 멋지구나. 네 할머니 요리가 생각나면서도 다르네. 신선해. 할머니의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할머니는 항상 좋은 요리의 비결은 사랑이라고 하셨어요. 재료에 대한 사랑, 과정에 대한 사랑,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먹을 사람에 대한 사랑이라고요. 어느 순간 제가 그걸 잊고 있었던 거예요. 주변을 둘러보니 웃는 얼굴들, 활기찬 대화, 더 많은 음식을 위해 치워지는 빈 접시들이 보였어요. 그때 깊은 깨달음을 얻었죠. 서울 푸드의 성공, 그리고 지금 이 행사의 성공은 단순히 음식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경험, 관심, 열정. 이 모든 것이 모든 요리와 모든 상호작용에 들어갔던 거예요. 준석 씨의 식당이 인기 있는 건 항상 열려 있어서도 한식이 유행이어서도 아니었어요. 그 문을 들어서는 모든 사람이 소중하게 여겨지고 보살핌을 받고 단순한 식사 이상의 경험을 한다고 느끼기 때문이었죠. 행사는 대성공이었어요. 소셜미디어에는 우리의 퓨전 요리 사진과 리뷰로 가득했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제 식당의 미래에 대한 희망의 불씨를 느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제 안에서 변화를 느꼈다는 거예요. 준석 씨와 함께 일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맛과 기술의 세계가 열렸어요. 더 많은 지식, 더 많은 경험에 대한 갈증을 느꼈죠. 그날 밤 마지막 손님이 떠나고 청소를 마친 후 준석 씨와 저는 소주 한 병을 놓고 축하의 자리를 가졌어요. 고마워요. 잔을 들며 말했어요. 준석 씨가 없었다면 이런 일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준석 씨가 미소 지었어요. 아니요, 제가 감사드려야죠, 에마 씨. 당신의 아이디어가 우리 두 공동체를 제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하나로 만들었어요. 우리는 잔을 부딪혔고 부드러운 술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면서 저는 결심을 했어요. 준석 씨,
제가 말했어요. 한식에 대해 더 배우고 싶어요. 우리가 해온 퓨전 요리뿐만 아니라 진짜 전통 음식 말이에요. 혹시 저한테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준석 씨의 눈이 반짝였어요. 영광이죠. 그가 말했어요. 하지만 정말로 배우고 싶다면 한국만한 곳이 없을 거예요. 그 생각이 번개처럼 저를 강타했어요. 한국, 절 사로잡은 이 맛의 원천.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모든 걸 뒤로 하고 지구 반대편으로 떠나는 거요.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준석 씨가 말을 이었어요. 서울에서 요리 학교를 운영하는 친구가 있어요. 원하신다면 말씀드려볼 수 있어요. 제가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고 고개를 끄덕이고 있더라고요. 네, 제 확신에 저도 놀랐어요. 네, 정말 그러고 싶어요. 밤늦게까지 계속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국에서의 요리 모험을 계획하는데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설렘이 있었어요. 이제 단순히 제 식당을 살리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제 열정을 다시 찾고 요리사로서뿐만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성장하는 거였죠. 앞으로의 길이 쉽지 않을 거란 걸 알았어요. 새로운 요리법을 배우고 새로운 문화를 접하고 어쩌면 새 언어도 배워야 할 테니까요. 하지만 우리의 퓨전 행사의 성공을 돌아보면서 그게 우리 손님들과 우리에게 가져다 준 기쁨을 생각하면 분명 가치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이건 제 여정의 시작일 뿐이에요. 그리고 오랜만에 처음으로 이 여정이 저를 어디로 데려갈지 정말 기대됐어요. 서울로 가는 비행기가 정말 길었어요. 한국에서 뭘 하게 될지 계속 궁금했죠. 제가 진짜 한국 주방에서 잘 할 수 있을까요? 전통 한국 음식을 좋아하기나 할까요? 이게 다 큰 실수면 어쩌죠? 근데 비행기가 착륙하니까 걱정은 싹 사라지고 너무 신났어요. 공항이 엄청 북적거리더라고요. 한국어랑 영어로 된 표지판이 있었고요. 공기도 뭔가 달랐어요. 가능성으로 가득한 느낌? 입국 심사 통과하고 도착장으로 나가니까 제 이름이 적힌 팻말 든 웃는 여자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엠마 씨? 하면서 살짝 고개를 숙이셨어요. 저는 요리학교에서 온 민서예요.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해요.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가는 동안 도시 모습에 완전 매료됐어요. 높은 빌딩들이 전통 한옥이랑 나란히 서 있고 거리엔 사람들이 가득하고 길거리 음식 냄새도 솔솔 나더라고요. 민서 씨가 운전하면서 이것저것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 문화랑 음식에 대해서요. 한국 음식은 균형이 중요해요. 그러시더라고요. 단맛이랑 매운맛, 부드러운 식감이랑 바삭한 식감, 뜨거운 거랑 차가운 거. 이게 다 우리의 조화로운 철학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도착한 곳은 게스트하우스로 개조된 전통 한옥이었어요. 민서 씨가 여기서 묵으실 거예요 하시더라고요. 한국 요리를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한국 문화에 푹 빠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 몇 주는 정신없이 새로운 경험의 연속이었어요. 매일 새로운 맛, 새로운 기술, 한국 요리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얻었죠. 첫 수업은 길거리에서 시작됐어요. 민서 씨가 서울의 유명한 길거리 음식 시장으로 데려가 주셨거든요. 거기서 여러 가지 맛있는 간식을 팔더라고요. 고추장 소스에 버무린 매콤한 떡볶이도 먹어보고 설탕이랑 견과류 들어간 달달한 호떡도 먹어보고 국물이랑 같이 나오는 어묵도 먹어봤어요. 먹으면서 민서 씨가 한국 문화에서 길거리 음식이 갖는 의미를 설명해 주셨어요. 이런 게 바로 일상의 맛이에요. 그러시더라고요. 사람들을 이어주고 어린 시절 추억을 떠올리게 하죠. 한국에서는 음식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와 경험을 나누는 거예요. 다음으로 고급 레스토랑에 갔는데 거기서 유명한 한국 요리사님이랑 같이 일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분이 김치 만드는 복잡한 과정을 가르쳐 주셨는데 발효 과정을 통해 복잡한 맛이 만들어지고 건강에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김치는 그냥 반찬이 아니에요. 요리사님이 설명하셨어요. 한국 문화를 대표하는 거죠. 김치 만들고 가족이나 친구들이랑 나누는 과정이
우리 전통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분 지도 아래 여러 종류의 김치를 만들어 봤어요. 흔히 아는 배추김치뿐만 아니라 깍두기, 오이김치, 심지어 현대식 수박 껍질 김치도요. 각각 독특한 맛이 있고 한국 요리에서 쓰임새도 달랐어요. 이 여행에서 가장 깊은 인상을 받은 경험 중 하나는 서울 외곽 산속에 있는 절에 간 거예요. 거기서 사찰 음식으로 유명한 스님께 배울 기회가 있었거든요. 사찰 음식은 단순히 고기나 강한 맛을 빼고 요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마음을 집중하고 재료를 존중하고 낭비를 줄이는 수행이었어요. 스님께서 채소와 절 주변에서 채취한 산나물만으로 단순하지만 엄청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법을 보여주셨어요. 사찰 음식에서는 스님이 설명하셨어요.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도 함께 영향을 주려고 해요. 모든 재료를 신중히 고르고 모든 요리를 정성껏 준비하죠. 버섯이나 산나물 같은 평범한 재료로 깊이 있고 복잡한 맛의 요리를 만드시는 걸 보고 정말 감탄했어요. 요리 기술뿐만 아니라 음식에 대해 경건하고 마음을 집중하는 자세를 배웠죠. 한국에 있는 동안 함께 먹는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느꼈어요. 가족들이 반찬 가득한 식탁에 둘러앉든 친구들이 부글부글 끓는 부대찌개를 나눠 먹든 식사는 항상 사회적인 행사였어요. 정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배웠어요. 한국에만 있는 개념인데 대충 말하면 사람들 사이의 애정과 유대감 같은 거예요. 음식이 바로 이 정을 표현하고 강화하는 주요 수단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이 끝나갈 무렵 떠나야 한다는 게 슬프기도 하고 집에 돌아가서 배운 걸 실천해 볼 생각에 설레기도 했어요. 머릿속에 새로운 아이디어, 기술, 맛 조합들이 가득했죠. 영국에 돌아와서 새로운 열정으로 레스토랑에 활기를 불어넣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메뉴, 인테리어, 심지어 서비스 방식까지 완전히 바꿨죠. 각 식사 시작 때 여러 가지 반찬을 내기 시작했어요. 손님들이 다양한 맛과 식감을 경험할 수 있게요. 쌈 요리도 선보였는데 여러 가지 채소와 양념을 내서 손님들이 직접 고기나 해산물을 싸 먹을 수 있게 했죠. 가장 인기 있는 새 메뉴 중 하나는 한국의 부대찌개와 영국의 썬데이 로스트를 합친 거예요. 좋은 영국산 소고기와 소시지를 사용하고 김치, 라면, 진한 고추장 베이스 국물을 더했어요. 테이블에서 보글보글 끓여내서 손님들이 함께 나눠 먹으며 대화를 나눌 수 있게 했죠. 한국을 둘러보는 맛 여행 같은 코스 요리도 선보였어요. 길거리 음식에서 영감을 받은 전체 요리부터 사찰 음식 스타일의 채소 요리, 한국 궁중 요리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요리까지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레스토랑 분위기였어요. 한국에서 경험한 따뜻한 환대에서 영감을 받아 더 환영받는 느낌의 공동체적인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했죠. 여러 명이 함께 먹는 스타일의 메뉴도 도입하고 테이블 간 교류도 장려했어요. 반응이 정말 대단했어요. 소문이 빨리 퍼져서 곧 몇 주 전부터 예약이 꽉 찼어요. 음식 평론가들도 우리의 혁신적인 한국, 영국 퓨전 요리와 독특한 식사 경험 만들기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이런 성공에 힘입어 특별한 테마 디너도 열고 다른 셰프들과도 협업하기 시작했어요. 길거리 음식의 밤이라고 해서 레스토랑을 한국의 야시장처럼 꾸미고 포장마차랑 전통놀이도 준비했죠. 사찰 음식 체험도 인기 많았는데 한국 불교 요리에서 영감받은 여러 코스의 채식 요리를 내고 명상이랑 다도 체험도 같이 했어요. 가장 신나는 협업 중 하나는 준석 씨가 한국에서 방문했을 때예요. 같이 한국과 일본 요리의 장점을 살린 메뉴를 만들었죠. 김치 올린 오코노미야키, 불고기 스시롤, 말차 빙수 디저트 같은 요리들이 이 두 요리 전통의 아름다운 조화를 보여줬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이 새로운 방향에 점점 더 빠져들었어요. 이제는 음식만이 아니라 경험을 만들고 사람들을 모으고 셰프로서 계속 배우고 성장하는 것에 관한 거였죠. 어느 날 저녁 주방에서 북적거리는 식당을 바라보며 1년 전에 제 모습을 떠올렸어요.
텅 빈 테이블들, 재정난, 요리에 대한 열정 상실. 그때와 지금은 정말 달랐죠. 민서 씨가 한국에서 첫날 하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한국 음식은 균형이 전부예요. 이 균형을 찾으면서 전통과 혁신 사이, 서로 다른 요리 문화 사이, 몸과 마음의 영양 사이, 레스토랑을 살리고 요리에 대한 사랑도 다시 찾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앞치마 메고 또 다른 바쁜 서비스를 준비하면서 깊은 감사함을 느꼈어요. 제가 겪은 여정, 그 과정에서 저를 이끌어주고 지원해준 사람들,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를 열어준 풍부한 요리 전통에 대한 감사요. 주방은 덥고 주문은 밀리고 아직 배울 게 많았지만 직원들에게 지시하고 저녁 서비스에 통제된 혼돈 속으로 뛰어들면서 저도 모르게 미소 짓고 있더라고요. 이거예요. 이 열기, 이 압박감, 이 창의성, 사람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이 기쁨, 이게 바로 제가 있어야 할 곳이었어요. 제 요리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사실 이제 막 시작한 것 같아요. 앞으로 어디로 이어질지 정말 기대돼요. 저는 한국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 가고 싶어 했겠습니까? 일본 고등학생인 저는 바다 건너 이웃나라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만 들으며 자랐습니다. 우리나라들 사이의 역사는 복잡하고 아픈 것이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 이름은 사츠키이고 16살입니다. 저는 켄도를 좋아합니다. 켄도는 대나무 껌을 사용하는 전통 일본 무술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제 열정이었죠. 매일 방과 후에 저는 팀과 함께 연습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많이 땀을 흘리며 대회에서 우승하는 꿈을 꿉니다. 지난달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켄도 팀이 전국 대회에서 2등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 너무 신이 났습니다. 서로를 껴안고 행복의 눈물을 흘리며 웃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좋은 날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학교가 우리에게 여행으로 보상하기로 한 것입니다. 어디로 갈지 짐작하시겠습니까? 맞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왜 한국일까요? 저는 의아해했습니다. 다른 곳으로 갈 수는 없었을까요? 제 가장 친한 친구 미나는 흥분했습니다. 사츠키, 믿을 수 있어. 우리가 한국에 가다니. 그녀가 제 손을 잡고 위아래로 뛰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우리 코치 타나카 선생님께서 우리 모두를 모아 세부사항을 공유하셨습니다. 이것은 멋진 기회예요. 그녀의 눈은 흥분으로 빛났습니다. 여러분은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해 많이 배우게 될 거예요.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거예요. 제 팀 동료들이 여행에 대해 행복하게 떠들 때 저는 조용히 있었습니다. 제 의심으로 그들의 기쁨을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만약 한국 사람들이 우리가 일본인이라는 이유로 우리에게 못되게 굴면 어쩌지? 음식이 너무 마으면 어쩌지?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으면 어쩌지? 그날 밤 저녁 식사 때 부모님께 여행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이라고? 아버지께서 눈썹을 치켜 올리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거 흥미롭네. 어머니는 걱정스러워 보이셨습니다. 조심해라, 사츠키. 그녀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것 잊지 마. 부모님의 반응은 제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밤새 뒤척이며 잘못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상상했습니다. 다음 몇 주는 준비로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여권을 받고 가방을 싸고 기본적인 한국어 문구를 배워야 했습니다. 미나는 항상 제 곁에 있었고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기대되지 않아 사츠키. 어느 날 우리가 켄도 동작을 연습하는 동안 그녀가 물었습니다.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럴지도. 저는 그녀의 눈을 마주치지 않고 중얼거렸습니다. 미나는 대나무 검을 내리고 저를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여행에 대해 행복해 보이지 않아.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 진짜 감정을 그녀에게 말해야 할까요? 미나는 제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녀에게 솔직할 수 없다면 누구에게 솔직할 수 있을까요? 나는 무서워. 저는 인정했습니다. 역사 수업에서 배운 것 말고는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겠어. 그리고 그건 별로 좋은 내용이 아니야. 미나는 참을성 있게 들었습니다. 제가 말을 마치자 그녀는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해해.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새로운 것을 배울 기회일 수도 있어. 역사책이 아닌 우리 눈으로 직접 한국을 볼 수 있는 기회 말이야. 그녀의 말이 저를 생각하게 했습니다. 아마도 그녀가 맞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제가 너무 빨리 판단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는 완전히 걱정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알아차리기도 전에 출발 당일이 왔습니다. 우리는 공항에 모였습니다. 큰 가방을 든 흥분된 10대들이 긴장된 미소를 지으며 모여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하기를 기다리면서 저는 주변의 팀 동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너무 행복해 보이고 열정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은 저뿐이었을까요? 타나카 선생님께서 제 불안감을 눈치채셨습니다. 그녀는 제 옆에 와서 앉으셨습니다. 긴장도에니 사채우키. 그녀가 부드럽게 물으셨습니다. 저는 말을 믿을 수 없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느끼는 것은 괜찮아. 그녀가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경험은 무서울 수 있어. 하지만 그것들은 또한 멋질 수 있지. 열린 마음을 가져봐. 그러면 놀랄지도 몰라. 우리가 비행기에 탑승할 때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저는 흥분으로 거의 튀어오르는 미나 옆에 제 자리를 찾았습니다. 자, 출발이야. 그녀가 제 손을 꼭 잡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 저는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일본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그곳이 제 감정을 바꿀까요? 아니면 제 모든 두려움을 확인시켜줄까요? 우리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제 심장은 불안과 호기심이 뒤섞인 채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본을 벗어나 본 적이 없었고 이제 제가 싫어하도록 배워왔던 나라에 도착한 것입니다. 공항에 들어서는 순간 제 눈은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와, 이것 좀 봐. 미나가 제 생각을 그대로 말하듯 외쳤습니다. 정말 미래지향적이야. 그녀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공항은 거대하고 세련되었으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현대적이었습니다. 제가 보는 곳마다 첨단 스크린과 여행객들을 돕는 로봇들,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던 효율성이 있었습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저는 감명받았습니다. 우리가 입국 심사를 통과할 때 저는 그 과정이 얼마나 빠르고 순조로운지에 놀랐습니다. 고향에서는 항상 한국의 일들이 얼마나 무질서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와, 사츠키? 그렇게 나쁘지 않지? 타나카 선생님이 아는 듯한 미소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저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가이드인 현 씨가 따뜻한 미소와 함께 친절하게 안녕하세요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젊었고 아마도 20대 중반쯤 되어 보였으며 모든 사람을 즉시 편안하게 만드는 친근한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요. 저는 여전히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현 씨가 완벽한 일본어로 말했습니다. 멋진 모험을 준비하셨길 바랍니다. 첫 번째 목적지로 가기 위해 지하철을 타보겠습니다. 지하철이라고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관광객들에게는 버스가 더 편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우리가 역으로 향하면서 저는 현 씨가 왜 이 옵션을 선택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공항과 도시 사이의 연결이 매끄러웠습니다. 지하철은 깨끗하고 빠르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효율적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감명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동하는 동안 현 씨는 한국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들을 공유했습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아셨나요? 그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하철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가장 광범위하고 현대적인 시스템 중 하나입니다. 저는 처음에 한국에 대한 편견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듣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현 씨의 이야기를 들을수록 제가 한국에 대해 실제로 얼마나 적게 알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정류장은 경복궁이었습니다. 우리가 다가갈 때 저는 숨을 들이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궁궐은 거대했고 복잡한 디자인과 아름다운 색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통 건축과 그를 둘러싼 현대적인 도시의 대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현 씨가 말했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특별한 서프라이즈가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근처 건물로 안내했고 그곳에는 화려한 한복들이 줄지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입고 궁궐 투어 겁니다. 그가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미나는 기쁨에 겨워 소리를 지르며 즉시 한복을 고르러 달려갔습니다. 저는 옷을 갈아입는다는 생각에 약간 귀찮아서 망설였습니다. 자, 사츠키, 타나카 선생님이 재촉하셨습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그렇지? 저는 아름다운 파란색과 흰색 한복을 골랐습니다. 그것을 입으면서 저는 얼마나 우아해 보이는지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옷을 입었을 때 우리는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것 같았습니다. 궁궐 구역에 들어서는 순간은 마법 같았습니다. 고요한 정원, 웅장한 건물들,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역사의 감각에 압도가 되었어요. 제 자신도 모르게 저는 이 경험을 즐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 같이 사진 찍자. 미나가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복을 입고 궁궐 배경으로 포즈를 취하는 동안 저는 이 장소와 그 문화에 대한 이상한 연결감을 느꼈습니다. 투어 내내 현 씨는 궁과 한국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이전에 무시했던 풍부한 문화에 매료되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하루가 지나면서 저는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강하게 붙잡고 있던 편견들이 느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놓아버릴 준비는 되지 않았지만 처음으로 그것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가 호텔에 정착하면서 저는 제가 보고 경험한 모든 것에 대해 생각하며 잠들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현대적이고 효율적이며 아름다웠습니다. 사람들은 친절했고 자신들의 문화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스크롤하고 있는 미나에게 돌아섰습니다. 저기, 미나. 제가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한국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 미나는 고개를 들고 미소 지었습니다. 네가 기회를 주고 있다니 기쁘네, 사츠키. 이건 시작일 뿐이야. 우리는 앞으로 더 많은 걸 볼 거야. 저는 단 하루가 제 전체 관점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복궁에서 정확히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웅장한 입구를 통과할 때 저는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화려한 세계 지붕과 정교한 목조 구조물은 제가 전에 본 적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정말 아름답지 않니, 사츠키? 미나가 경이로움에 가득 찬 눈으로 속삭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적절한 말을 찾지 못한 채로요. 아름다웠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정확히 짚어낼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현 가이드 주변에 모였을 때 타나카 선생님이 저를 옆으로 불렀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진지했는데 이는 평소 우리의 쾌활한 코치에게서는
보기 드문 모습이었습니다. 사츠키, 내게 말해줄 것이 있어. 그녀가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궁궐과 우리의 역사에 관한 거야. 제 속이 조여들었습니다. 그녀가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걸까요? 타나카 선생님은 깊은 숨을 내쉬고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녀는 100년도 더 전에 살았던 한국의 여왕인 명성 황후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으셨습니다. 1895년 바로 이 궁궐에서 일본군이 황후를 암살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마치 배를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왜 이런 내용이 우리 역사책에는 없나요? 저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타나카 선생님은 슬프게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때로는 사츠키야, 국가들이 자신들의 과거의 어두운 부분을 숨기려고 해. 하지만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알고 그로부터 배우는 것이 중요해.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어떻게 제 나라가 그렇게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왜 저는 이것에 대해 전에 알지 못했을까요? 저는 새로운 시각으로 아름다운 궁궐을 둘러보았습니다. 여기서 일어났던 비극을 상상하며 말이죠. 괜찮아? 미나가 부드럽게 제 팔을 만지며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서 휘몰아치는 감정의 폭풍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궁궐 투어의 나머지 시간은 어렴풋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현의 설명을 들으려고 노력했지만 제 마음은 계속해서 황후와 그녀의 비극적인 운명으로 돌아갔습니다. 경복궁을 떠날 때쯤 저는 기진맥진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하루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다음 목적지는 붐비는 쇼핑 지역인 명동이었습니다. 우리가 복잡한 거리를 걸으면서 그곳의 에너지가 서서히 제 기분을 들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와, 사츠키. 미나가 제 손을 잡고 초록색 간판이 있는 큰 상점을 가리켰습니다. 올리브영이야. 이곳에 대해 정말 많이 들었어. 이전의 우울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미나의 흥분에 휩쓸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상점에 들어갔고 저는 즉시 다양한 제품들에 압도되었습니다. 화려한 화장품, 스킨케어 제품, 그리고 뷰티 도구들이 모든 선반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친절한 점원이 따뜻한 미소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올리브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놀랍게도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둘러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제 부족한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점원은 제 시도에 활짝 웃었습니다. 한국어를 정말 잘하시네요. 즐거운 쇼핑 되세요. 우리가 통로를 둘러보며 제품을 테스트하고 귀여운 포장에 킥킥 웃으면서 저는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화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정말 친절하고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대해 어떤 원한도 품고 있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저도 그러지 말아야 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한국 뷰티 제품으로 가득 찬 가방과 기쁨으로 가득 찬 마음을 안고 올리브영을 떠났습니다. 그날은 경복궁에서의 충격부터 명동에서의 단순한 쇼핑의 즐거움까지 감정의 롤러코스터였습니다. 그날 밤 호텔 침대에 누워 저는 제가 경험한 모든 것에 대해 계속 생각했습니다. 배운 역사, 본 아름다움, 마주친 친절, 이 모든 것이 제 마음속에서 소용돌이쳤습니다. 저는 구입한 한국 잡지를 읽고 있는 민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기, 미나? 응?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내가 한국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아.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미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가 기회를 주고 있다니 기뻐, 사츠키. 아직 볼 것도 배울 것도 정말 많아. 잠이 들면서 저는 그녀의 말이 맞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한국을 이해하기 위한
제 여정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저는 실제로 내일이 가져다 줄 것들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현지 고등학교에서의 문화교류 날이 다가왔고 저는 흥분과 긴장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학교 정문을 지나면서 일본의 우리 학교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느낌이 든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건물은 현대적이었고 큰 창문과 벽에 그려진 다채로운 벽화가 있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의 무리가 우리를 큰 미소로 맞이하며 열정적으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들의 환영하는 모습에 저는 놀랐습니다. 지수라는 이름의 한 여학생이 다가와 어설픈 일본어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학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녀가 제 언어로 말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에 감동받았고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검도 시범을 위해 학교 체육관에 모였습니다. 광택난 나무바닥의 익숙한 냄새와 발자국 소리가 저를 집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했습니다. 우리가 보호 장비를 착용하는 동안 한국 학생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검도를 해본 적이 있나요? 제가 지수에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하지만 배우고 싶어요. 우리는 한국 학생들과 짝을 이루어 기본적인 검도 동작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빨리 배우는지 보는 것은 놀라웠습니다. 지수의 자세를 도와주면서 우리의 배경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배우고 향상시키려는 같은 열정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휴식 시간에 우리는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수는 일본에서의 생활에 대해 물었고 저는 열심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도 한국 학교 생활에 대해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우리 문화 사이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매료되었습니다. K-팝 좋아하세요? 지수가 환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주저했습니다. 한국과 관련된 것에 대한 초기의 거부감을 떠올리며요. 하지만 서울 거리에서 들었던 중독성 있는 노래들을 생각해보니 사실 점점 좋아하고 있어요. 라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지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가장 좋아하는 그룹은 누구예요? 저도 모르게 우리는 음악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누며 웃고 좋아하는 노래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것으로도 얼마나 쉽게 우리가 연결될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우리는 학교 급식실에서 식사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김치와 구운 고기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새로운 음식을 시도하는 것이 긴장되었지만 한국 학생들이 따뜻하게 격려해 주었습니다. 이거 드셔보세요. 지수가 비빔밥 한 숟가락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한 입 먹어보니 맛에 폭발해 놀랐습니다. 밥, 채소, 매콤한 소스의 조화가 정말 맛있었습니다. 우리가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한국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소속감을 느꼈습니다. 점심 후 우리는 한국어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선생님은 인내심 있고 친절하셨으며 어려운 단어들을 발음하는 것을 도와주셨습니다. 우리는 실수에 웃고 서로를 응원했습니다. 저는 더 많이 배우고 싶어졌고 제가 만나고 있는 이 친절한 사람들의 언어를 이해하고 싶어졌습니다. 하루가 끝나갈 무렵 작별 행사가 있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우리를 위해 깜짝 선물을 준비했는데 K-팝 댄스 공연이었습니다. 그들이 신나는 음악에 맞춰 완벽한 동작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며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들의 에너지와 열정은 전염성이 있었습니다. 떠날 시간이 되자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지수와 저는 연락처를 교환하며 연락을 주고받기로 약속했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면서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편견들이 무너지고 제가 만난 사람들에 대한 진정한 애정과 존경으로 대체되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버스에서 저는 조용히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의 경험들이 제 마음속에서 되새겨졌습니다. 함께 나눈 웃음, 문화 교류, 예상치 못한 연결들.
한국과 한국 사람들에 대해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되돌아보았습니다. 학교 방문은 어땠나요? 다나카 선생님께서 제 생각에 잠긴 모습을 보시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선생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연결된 느낌을 받을 줄은 몰랐어요. 다나카 선생님께서는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때로는 직접 경험해보는 것이 우리의 편견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 여행이 단순히 한국에 대해서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저 자신에 대해 그리고 열린 마음과 마음을 갖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버스 창밖에서 반짝이는 동안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약속했습니다. 이 교훈을 간직하며 항상 제 선입견을 넘어서서 진정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겠다고요. 이 하루는 저를 변화시켰고 저는 그것에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도 자신의 믿음이나 편견에 도전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단 하루, 단 한 번의 상호작용이 우리의 관점을 이렇게 깊이 바꿀 수 있다는 것은 놀랍습니다. 그날 밤 잠이 들면서 저는 남은 여행이 가져다 줄 것들과 제가 되어가고 있는 더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에 대해 설렘을 느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에 사는 클라라라고 합니다. 저는 제가 한국에 오게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탈리아 엔지니어로서 밀라노에서의 제 삶은 편안하고 예측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인생이 우리를 위해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죠. 모든 것은 비 오는 화요일 아침에 시작되었습니다. 에스프레소를 홀짝이며 이메일을 훑어보고 있을 때 그것을 보았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링 회사의 일자리 제안이었죠. 처음에는 웃었습니다. 저요? 한국으로 이사한다고요? 불가능해요. 하지만 더 읽어볼수록 호기심의 불꽃이 일었습니다. 프로젝트는 매혹적으로 들렸습니다. 서울을 위한 최첨단 교통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급여는 무시하기 힘들 정도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해 정말로 아는 게 뭐였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별로 없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몇 편 보고 비빔밥을 한두 번 먹어본 게 전부였죠. 하지만 그곳에서 산다고요? 마치 다른 행성 같았습니다. 제 가장 친한 친구 파올로에게 전화해서 그의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클라라, 너 미쳤니? 그에게 말했을 때 그가 소리쳤습니다. 넌 한국어도 못하고 아시아에 가본 적도 없잖아. 어떻게 살아남을 거야? 그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지만 한편으로는 그의 말이 맞는지 궁금했습니다. 이것을 고려하는 것조차 어리석은 일이었을까요? 며칠 동안 저는 갈팡질팡했습니다. 한순간은 모험에 대한 흥분으로 가득 찼다가 다음 순간엔 큰 실수를 저지르는 것은 아닐까 하는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낯선 도시에서 길을 잃고 혼자 있는 제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심지어 도로 표지판조차 읽을 수 없는 상황 말이죠. 하지만 그때 할머니께서 자주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인생은 당신의 편안한 영역 밖에서 시작된단다. 제가 이탈리아 생활에 너무 안주해버린 걸까요? 마지막으로 제 자신에게 진정한 도전을 했던 때가 언제였을까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집어들어 한국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락하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렇게 순식간에 제 인생이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다음 몇 주는 준비로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아파트 짐을 싸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눈물 어린 작별 인사를 하고 기본적인 한국어 문구를 배우려 노력했죠. 안녕하세요. 거울 앞에서 연습했습니다. 제 혀에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출발 날짜가 다가올수록 제가 하고 있는 일에 현실이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만약 그곳이 싫어지면 어쩌지?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으면 어쩌지? 끝내 적응하지 못하면 어쩌지? 출발 전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잘못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상상하며 제 위장은 뒤틀렸습니다. 하지만 두려움 아래에는 작은 설렘도 있었습니다. 제 인생 최대의 모험을 시작하려는 참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자, 시작이다. 저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제 인생이 얼마나 크게 바뀔지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비행은 길었고 내내 머릿속은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저를 좋아할까요?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까요? 음식이 너무 매우면 어쩌지? 모든 질문은 또 다른 질문으로 이어졌고
서울에 도착할 즈음에는 머리가 어지러울 지경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압도되었습니다. 공항은 거대했고 활기찬 활동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어로 된 표지판이 곳곳에서 깜빡이고 있었고 순간 공포감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때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든 친절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제가 정착하는 것을 돕도록 배정된 새 동료 미연이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미소에 즉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클라라 씨. 그녀가 완벽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비행은 어떠셨어요? 새 아파트로 가는 길에 대화를 나누면서 제 불안감 중 일부가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연은 친절하고 인내심 있게 한국 문화와 관습에 대한 제 모든 질문에 답해 주었습니다. 새 집에 도착했을 때 얼마나 현대적이고 편안한지에 놀랐습니다. 밀라노에 있는 제 집보다 더 좋네요. 제가 외쳤고 미연을 웃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서울의 낯선 소리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여전히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해 긴장되었지만 동시에 커져가는 설렘도 느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것의 시작이었고 아직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잠이 들면서 저 자신과 약속했습니다. 이 경험에 열린 마음과 가슴으로 접근하겠다고요. 배우고 성장하고 어쩌면 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새로운 집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이죠. 그 후 몇 주 동안 미연 씨는 한국 문화와 직장 생활에 대한 제 안내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인내심을 가지고 관습과 전통을 설명해 주었고 지하철 이용을 도와주었으며 한국 요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너무 달라서 압도당했습니다. 매운 음식은 제 눈물을 나게 했습니다. 한국어는 한마디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긴 근무 시간은 저를 지치게 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저는 한국 생활의 독특한 면들을 감사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으로 무엇이든 주문하면 몇 시간 내에 배달받을 수 있는 편리함. 도시를 쉽게 다닐 수 있게 해주는 발달된 대중교통. 밤에 혼자 걸어도 느껴지는 안정감. 어느 날 미연 씨와 점심으로 비빔밥을 먹으면서 저는 고백했습니다. 알아요. 처음 여기 일자리 제의를 받았을 때 거의 거절할 뻔했어요. 한국에 대한 고정관념이 너무 많았거든요. 미연 씨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무엇이 마음을 바꾸게 했나요? 저는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스스로를 제한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아요. 낯선 곳, 집과는 너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두려웠죠. 하지만 지금은 그 두려움 때문에 포기했다면 얼마나 많은 것을 놓쳤을지 알게 됐어요. 미연 씨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의 기회를 주신 것을 기쁘게 생각해요. 때로는 성장하기 위해 우리 자신을 편안한 영역 밖으로 밀어내야 해요. 그녀의 말이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제가 여기 온 것이 바로 그런 것 아니었나요? 그리고 보세요. 짧은 몇 주 만에 이미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했는지요. 그날 밤, 저는 이탈리아에 있는 제 친구 파올로에게 긴 이메일을 썼습니다. 회사에서 다루고 있는 놀라운 기술, 한국 인프라의 효율성, 그리고 제가 만난 사람들의 친절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곳에 대해 내가 얼마나 잘못 알고 있었는지 믿지 못할 거야. 라고 썼습니다. 한국은 나에게 엔지니어링뿐만 아니라 열린 마음을 갖고 내 선입견에 도전하는 것에 대해 너무나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 보내기 버튼을 누르면서 저는 여기서 또 어떤 것을 발견하게 될지에 대한 설렘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었고 저는 마침내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차 적응으로 몽롱한 상태로 회사 본사에 도착했습니다. 최첨단 연구실을 둘러보고 고급 기술을 보면서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이곳은 이탈리아에 있는 우리 시설보다 몇 광년은 앞서 있었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일에 푹 빠져 주변의 효율성과 혁신에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밖에서는 길을 잃은 것 같고 외로웠습니다. 언어 장벽이 좌절스러웠고 고향 음식이 그리웠습니다. 어느 저녁, 향수병을 느끼며 이탈리아에 있는 옛 동료 파올로와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한국은 어때? 라고 그가 열정적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은 놀랍지만 나는 너무 이방인 같아. 여기 온 게 실수였나 봐. 파올로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시간을 좀 줘, 클라라. 왜 이 기회를 잡았는지 기억해. 성장하고 자신에게 도전하기 위해서였잖아.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마. 그의 말이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에 혼자 책상에서 먹는 대신 한국인 동료들과 함께 구내식당에 갔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이탈리아에 대해 질문을 쏟아내며 김치를 먹는 중간중간 한국어 문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저는 새로운 경험들의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해 보이지만 맛있는 길거리 음식들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고궁과 초현대식 박물관들을 방문했습니다. 심지어 어느 날 밤에는 동료들과 노래방에 가서 잘 모르는 한국 팝송을 열창하기도 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제 초기의 편견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열정적인지를 보았습니다. 그것도 단지 일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삶 전반에 대해서였죠. 그들의 따뜻함과 환대는 제 마음을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어느 주말, 미연 씨가 저를 그녀의 가족 집에 초대해 전통 한국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다채로운 요리들이 가득한 낮은 식탁 주위에 앉아 있으면서 저는 한국에 온 이후 처음으로 소속감을 느꼈습니다. 미연 씨의 어머니는 계속해서 제게 더 먹으라고 권하셨습니다. 너무 말랐어요. 라고 혀를 차시며 제 접시에 갈비와 잡채를 수북이 담아주셨습니다. 맛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좋았습니다. 매콤하고 감칠맛 나고 동시에 위로가 되는 맛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미연 씨의 아버지께서 제 일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제가 참여하고 있는 몇몇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하자 그분의 눈이 자랑스러움으로 빛났습니다. 한국은 짧은 시간에 정말 멀리 왔어요. 그가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배울 게 많아요. 그래서 클라라 씨 같은 밝은 두뇌가 필요한 거죠. 그의 말씀이 제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이곳에서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단순한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앞으로의 여정에 동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제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되돌아보면서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변한 것은 한국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변했던 것입니다. 제 시야는 넓어졌고, 제 가정들은 도전받았으며, 제 마음은 새로운 가능성들에 열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파울로의 격려의 말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옳았습니다. 저는 그저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었습니다. 한국은 직업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정말 많은 것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겨우 그 표면을 긁기 시작했을 뿐이었습니다. 새로운 결심으로 저는 이곳에서의 모든 순간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맹세했습니다. 배우고, 성장하고, 제가 받은 이 놀라운 기회를 온전히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한국은 제가 있을 거라고 예상했던 곳은 아니었지만 어쩐지 정확히 제가 속해 있어야 할 곳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비 오는 오후, 저는 우울한 기분으로 퇴근길을 터벅터벅 걷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친절한 아주머니 한 분이 달려와 제 머리 위로 우산을 씌워주셨습니다. 감기 걸릴라. 그분은 서툰 영어로 나무라시며 저를 근처 카페로 재촉하셨습니다. 완전히 모르는 사람에게 보여주신 그 어머니 같은 걱정에 감동했습니다. 아늑한 카페 안에서 저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라떼를 홀짝이며 창문을 타고 내려가는 빗방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미연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힘든 하루였어요? 나중에 저녁 먹으러 가요. 기분 전환하기 딱 좋은 곳을 알아요. 저는 이렇게 사려 깊은 친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운인지 깨닫고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 왔을 때 저는 너무나 폐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연의 인내심과 친절함이 서서히 제 방어벽을 허물어뜨렸습니다. 이제 저는 그녀를 단순한 동료가 아닌 진정한 친구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연은 저를 아주 작은 구멍가게 같은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쾌활한 주인은 우리를 오랜 친구처럼 반갑게 맞이하며 반찬이 가득 쌓인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우리가 육즙 가득한 삼겹살을 구워 아삭한 상추에 싸먹는 동안 스트레스가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가게는 50년 동안 있었대요. 미연이 음식을 씹으며 설명했습니다. 주인이 할머니에게 배운 레시피래요. 음식이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저는 입이 가득 차 말을 할 수 없어 열렬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요리에 담긴 깊은 맛이 믿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한국 요리에 얼마나 많은 역사와 전통이 담겨 있는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있잖아요.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겨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이탈리아 음식이 세계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 음식이 그에 견줄 만한 것 같아요. 미연이 웃었습니다. 드디어 인정하시는군요. 그래서 한국에 대해 또 어떤 점을 좋게 보게 되셨나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효율성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어떤 것이든 언제든 배달시킬 수 있다는 점이요. 아, 그리고 대중교통이 너무 깨끗하고 편리해요. 맞아요. 미연이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가요? 저는 우산을 씌워주신 아주머니와 제가 경험한 다른 작은 친절들을 떠올렸습니다. 사람들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따뜻해요. 저는 인정했습니다. 외국인들에게 모두 차갑고 불친절할 거라고 걱정했거든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환영해 주셨어요.
미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한국어로 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 깊은 공감과 유대감을 느낀다는 뜻이에요. 우리 문화의 중요한 부분이죠. 식사를 마치면서 저는 제 시각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부정적인 것들에만 집중했었습니다. 붐비는 거리, 낯선 관습들, 언어 장벽 같은 것들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탈리아에 있는 파올로에게 긴 이메일을 썼습니다. 아늑한 식당과 맛있는 음식 그리고 한국에 대한 제 커져가는 애정을 설명했습니다. 아직도 고향이 그립긴 해요. 저는 썼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많이 배우고 있어요. 이 나라는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잠들기 전, 저는 아파트 창가에 서서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이 점점 낯선 곳이 아니라 집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생각에 설레면서도 두려워졌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것에서 멀리 떨어진 이곳에서 집 같은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앞으로 몇 달 동안 제 시각은 얼마나 더 변할까요? 잠이 들면서 저는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실제로 기대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위에 다른 따뜻한 사연들도 있으니 꼭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